왜 매일 새벽 2, 3시면 눈이 떠질까요?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68세 한상구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새벽에 깨어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업병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은퇴 후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2, 3번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했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여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한상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만성 불면이나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라며 당연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숙면을 켜는 스위치가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인생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 적이 있나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낮에 이유 없이 졸음과 피곤함이 밀려오나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으로 어둠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후 멜라토닌 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활동량과 근력의 감소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피로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대사 과정이 약화되어 숙면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최근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노년층 근육량이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유의미하게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노화로 인한 뇌의 수면 구조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이 길게 이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얕은 잠 비율이 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잠귀가 밝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2세의 전미옥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과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도 버티지 못했지만 조금씩 늘려가다 2주가 지나자 30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렵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력과 수면의 질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6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무려 42%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원래 잠을 못 잔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작은 실천이 더해지면 숙면의 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밤을 바꾸어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살을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강미선 씨는 은퇴 후 매일 새벽 4, 5시면 눈을 뜨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 잠들지 못해 늘 피곤을 달고 살았죠. 어느 날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서 아침 햇볕이 수면 호르몬을 만든다는 강의를 들은 후 습관을 고쳤습니다. 아침 8시쯤 같은 시간에 일어나 단지 놀이터 주변을 30분 가볍게 걷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보름이 지나자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왔고 밤에 깨어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낮 동안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돕기 때문입니다. 한국수면학회 보고서에서도 아침빛 노출이 노년층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먹는 음식과 취침 전 작은 습관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장재호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늘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본인은 나는 카페인에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새벽마다 두세 번 깨는 탓에 늘 피곤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커피를 끊고 대신 잠들기 2시간 전 간단히 상추쌈과 잘 익은 바나나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 바나나는 수면 유도, 물질인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곁들이자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숙면 유지 시간이 20% 이상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최영자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졸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권유로 취침 2시간 전부터 휴대폰을 멀리 두고 대신 오래된 역사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의 실험에서도 청색광을 오래 쬐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에 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자 씨는 책을 읽다 보면 눈꺼풀이 무거워져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훨씬 안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루 리듬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 변화, 즉 아침 햇살로 시작해 저녁 식사와 간단한 준비 그리고 전자기기 줄이기까지 실천한다면 숙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방법은 걱정 노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대 초반 이명자 씨는 평생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몰려오는 습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월세는 언제 내지? 내일 병원 예약은 있지 않았나? 손주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이 끝없이 이어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워서 뒤척이다 보면 새벽 2, 3시는 금방 지나버렸고 아침에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수면 프로그램에서 걱정을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을 찾는다는 설명을 듣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 노트에 그날 가장 크게 떠오르는 걱정 3가지와 내일 처리해야 할 일을 짧게 적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누우면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의학회 보고서에서도 자기 전 기록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잠복기가 평균 20분 짧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요법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9세 박정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불면으로 고생했습니다. 늘 TV를 켜놓고 겨우 졸곤 했지만 깊은 잠을 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선물해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끝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코로 3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뿐이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숙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라벤더 향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고 특히 입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는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관이라 향기의 자극이 뇌의 긴장센터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지열 지압법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2세 이영호 어르신은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 때문에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까지 떨어져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방병원에서 풍지열 지압을 권유받았습니다.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이 풍지열입니다. 손가락이나 작은 마사지 도구로 이곳을 5에서 10분간 천천히 눌러주면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불면의 효과가 컸습니다. 서울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에서도 풍지열 지압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두고 누운 상태에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굴려주다가 세로로 노와 풍지열 부위에 맞추고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압박이 자연스럽게 혈점을 자극해 5분도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곧 숙면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대한수면의학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풍지열 지압과 폼롤러, 스트레칭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3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약물이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생활 속 습관이지만 효과는 의외로 큽니다. 걱정을 기록하고 라벤더 향으로 긴장을 풀고 풍지열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부터 달라진 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만 실천해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숙면을 되찾는 과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평생 고질병처럼 달고 살던 불면이 어느 순간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불면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려면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맞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와 생활 습관, 그리고 체질에 따라 필요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탔습니다. 여름이면 손발이 화끈거려 이불을 차내고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취침 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종냉법을 시작했습니다. 단 10분만 해도 열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면서 머리까지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더운 여름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불면으로 인한 두통까지 사라졌습니다. 실제 한의학 연구에서도 열이 많은 체질은 종냉법이 체온 조절과 숙면에 탁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체질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늘 손발이 차갑고 한여름에도 담요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따뜻한 족욕을 시작했는데 발이 데워지니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꾸준히 2주간 실천하자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족욕은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헷갈린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물을 마실 때 찬물을 좋아하시면 열이 많은 체질, 따뜻한 물을 좋아하신다면 몸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믿는 수면에 관한 오해들입니다. 첫째,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 7, 8시간의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뿐입니다. 둘째, 자기 전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된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술은 잠드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 새벽마다 깨게 만듭니다. 셋째, 낮잠은 밤잠을 망친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경기도 안양의 68세 김희준 어르신은 낮에도 늘 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가족이 보니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잠시 숨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니 수면무호흡증이 확인되었고 치료 후에는 20년 젊어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만약 낮에도 심한 졸음이 계속되거나 가족이 코골이와 무호흡을 지적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2주 이상 꾸준히 해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뇌파, 호흡, 심장 박동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로 하루의 리듬을 회복하고 저녁 식습관을 바꾸며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 걱정을 기록하고 라벤더 향으로 긴장을 풀며 풍지열 지압과 폼롤러를 활용하는 것, 거기에 체질에 맞는 족욕과 잘못된 상식 교정까지 모두 약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의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일주일, 한 달만 이어가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면은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잘 자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무심코 해오던 습관들이 잠을 방해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으셨나요? 또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봐야겠다는 다짐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숙면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소중한 정보를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 보시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밝게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면증을 끝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소식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